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한국 대 요르단.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타르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자, 일단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황희찬 선수와 이제 김진수 선수가 훈련에 참가하긴 했지만 이번 요르단전에서 출전은 힘들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지금 이제 주전 골키퍼인 김승규 선수가 이제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앞으로 경기에서 좀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요르단전에서는 이제 조현우 선수가 대신 이제 골키퍼 자리를 좀 맡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이렇게 좀 한국 선수들의 그런 좀 결장자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말레이시아 상대로 전반 초반부터 이제 원더골과 페널티킥을 통해 연달아 이제 득점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세를 이어가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굉장히 좀 골을 많이 몰아붙이면서 이제 말레이시아를 좀 많이 압도했고,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도 이제 두 골을 먹힌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수비적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라인 올려서 이제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요르단이 잘 막으면서 무난히 이겼어요. 그러면서 좀 실력 차를 많이 보였던 그런 요르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역시 직전 경기 바레인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비록 좀 실점도 있었고, 그리고 심판의 이런 불리한 판정도 있긴 했지만 그런 걸 좀 잘 이겨내면서 좋은 결과로 좀 마무리를 했어요. 특히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좀 눈부셨죠. 일단 패스질도 워낙 좋다 보니까 공격이 굉장히 좀 전보다 활발했었고, 그리고 이제 멀티 득점까지 올리면서 최고의 활약을 보인 그런 이제 저번 경기에 이런 이강인 선수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직전 경기에 대한 프리뷰까지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요르단이 한국 상대로 지금 수비적으로 이제 나선다 해도 솔직히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좀 요르단도 수비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맞불을 놓아서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천천히 좀 점유를 이제 올려가면서 이제 측면에서의 그런 좀 경계나 그럼 좀 공간 패스를 통한 그런 좀 연계를 좀 통해 어느 정도 좀 요르단의 수비벽을 계속해서 좀 두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좀 다소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좀 경기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요르단이 직전 이제 말레이시아 전에서는 대승을 거뒀긴 했지만 한국 상대로는 그 정도의 좀 퍼포먼스를 보이기는 많이 힘들 것으로 봐요. 아무래도 이제 솔직히 말레이시아에 비해 한국은 워낙 또 밸런스도 좋고, 그리고 수비도 이제 더 괜찮기 때문에 약간 좀 요르단이 지난 경기에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많이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대신 뭐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은 어느 정도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국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다만 이제 한국승을 본다고 해도 현재 뭐 요르단 상대로 대승까지 보기는 다소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뭐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한국 사이드 볼게요. 그 대신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햄무 도전, 마인승보다는. 그리고 어노바는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국승 햄무의 이제 2.5 기준 오바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번외로 좀 더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제 한국이 이 경기에 이기게 되면은 거의 2조 1위가 확실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면 이제 16강전에서 이제 일본과 붙을 가능성도 이제 높아 보여요. 그래서 뭐 이제 뭐 한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일본을 또 만날 가능성이 큰데 그때 뭐 이제 일본을 만나기보다는 현재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일본과 붙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번외로 말씀까지 한번 드려봤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죠.
바레인 대 말레이시아. 자, 일단 이제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한국 상대로 3대1 패배를 당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종종 보였어요. 네.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이제 공격 전개가 좋았던 그런 바레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이 대회 전에는 바레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직전 한국전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좋다, 약간 이런 좀 느낌도 들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좀 어느 정도 기대해볼 만한 여지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르단 상대로 이제 4대0 대패를 당했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대인 수비가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박스한 진입을 많이 허용하면서 굉장히 좀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이런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네, 요 경기 역시 좀 전반적으로 바레인이 공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네, 좀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역시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뭐 승점 3점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마냥 좀 수비적으로 나설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좀 바레인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이제 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또 수비도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지금 실점 위험성이 더 큰 팀은 말레이시아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뭐 사실 솔직히 이제 아시안컵 이전만 해도 말레이시아가 바레인에 비해 피파 랭킹은 많이 낮지만 충분히 좀 대등한 경기를 치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전 경기들을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 좀 말레이시아가 많이 좀 밀릴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약간 좀 직전 양 팀의 그런 경기력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요거는 바레인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바레인 사이드, 그리고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버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버. 네. 그래서 바레인 승에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한국 대 요르단을 포함 아시안컵 2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축구 몇 경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요 대 이제 라스팔마스. 자, 우선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네, 그리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는 2-3일 전 이제 지로나 상대로 컵 경기를 치렀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위주로 이제 기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기용하긴 했지만 지론한테 이제 3대1 패배를 당하면서 좀 패배에 좀 쓴맛을 본 그런 라요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지금 현재 로테이션 위주로 돌렸다고 해도 일주일 가량 쉰 라스팔마스에 비해 라요가 좀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패를 하며 이제 흐름이 좋지 못했지만 직전 경기 비아레알 상대로 이제 3대0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현재 뭐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아레알 상대로 대승을 한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라요 같은 경우에 홈에서 수비 밸런스가 더 좋아요. 그리고 라스팔마스 역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수비가 좀 좋기 때문에 두 팀 다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다소 느린 템포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이 경기는 좀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까지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뭐 라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홈에서 아직까지 1승밖에 없을 정도로 좀처럼 지금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 홈에서 라요는 그렇게까지 좀 믿을 만한 팀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론 뭐 원정에서 라스 팔마스도 지금 뭐 경기력이나 성적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라요에 비해서는 좀 더 믿음이 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저는 라요보다는 라스 팔마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스 팔마스 프랜스,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그래서 라스팔마스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좀 마무리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보훔 대 이제 슈투트가르트. 자, 일단 이제 보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인 이제 지금 아사노 타쿠마가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주전 풀백 한 명 또한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 팀 내 핵심 공격수라 볼 수 있는 지금 기라시를 포함 지금 이제 정우영 선수랑 그리고 이제 일본 풀백인 이제 이토 히로키가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두 팀 다 좀 어느 정도 결장자가 있긴 하지만 확실히 지금 기라시가 빠진 슈투트가 좀 더 타격이 크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홈에서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좀 최근 보험이 홈에서 기세가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원정에서 보험은 뭐 계속 연패를 하면서 좀 흐름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홈에서는 계속해서 좀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이제 편차가 좀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정에서는 좀 보험이 실점도 많고 성적도 안 좋긴 하지만 홈에서는 나름 수비도 안정적이고 이제 성적도 좋은 상위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홈에서 강한 보험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상대로 원정에서 3대1 패배를 당하면서 후반기 출발이 좋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기라시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좀 공격 효율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기라시의 부재가 직전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전에서도 좀 많이 느껴졌죠. 네. 확실히 이제 이전보다 또 공격이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득점력도 좀 자연스럽게 떨어진 그런 슈투트가르트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네 경기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점유율 자체는 슈투트가르트가 더 우세할 것으로 봐요. 자, 다만 이제 홈 보험 상대로 현재 뭐 주도권을 잡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역시 이제 좀 롱볼 전개가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중거리 슛이 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좀 공격 효율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두 팀 다 뭐 공격에서 좀 생각보다 효율이 안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도 드려봅니다. 자, 그래도 뭐 이건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기라시 빠진 원정 슈투트가르트를 보기는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싶어요. 네. 게다가 지금 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홈에서 성적이나 경기력도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뭐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보험 사이드 볼게요. 보험 프랜스, 그리고 2.5 기준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프랜스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덴하임 대 볼프스부르크
경기. 자, 일단 이제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봤고, 자, 일단 이제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켈른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후반기 출발이 이제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볼프스부르크 역시 마인츠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원정 약세인 걸 고려하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두 팀 다 이제 후반기 첫 경기부터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만나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물론 뭐 지금 최근 리그에서 원정 볼프스부르크가 실점이 이제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 좀 최근 원정에서 만났던 그런 좀 상대들을 봤을 때 이제 다름슈타트, 마인츠와 같이 공격이 안 좋은 팀 상대로 이제 실점이 많이 적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뭐 공격이 좋은 팀들 상대로는 아직까지 지금 원정 수비를 검증하기에 많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가 약간 좀 볼프스부르크의 그런 약간 원정 수비에서의 좀 시험대라고 봐요. 네. 왜냐면 하이덴하임이 홈에서는 워낙 좀 공격 전개도 좋고 그리고 득점력도 높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가 원정에서 좀 잘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만 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볼프스부르크의 원정 수비를 크게 믿진 않기 때문에 하이덴하임 상대로 좀 수비에서 고전할 것으로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볼프스부르크가 좀 하이덴하임의 공격을 잘 제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흐름 그리고 이런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를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로 본다면은 원정 볼프스부르크 정배보다는 그래도 하이덴하임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 하이덴하임 프랜스 쪽 볼게요. 그 대신에 이거는 오버사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버를 보는 이유가 이제 원정 볼프스부르크가 좀 하이덴하임의 공격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하이덴하임 사이드를 본 거기 때문에 하이덴하임 사이드로 흘러가면은 좀 전반적으로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이덴하임 프랜승의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쾰른 대 이제 도르트문트 경기. 일단 이제 쾰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득점 1위 공격수인 지금 젤케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홈멜스 그리고 이제 벤스바이니 그리고 라이어슨이 지금 결장을 하면서 좀 수비에서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은메차 또한 여전히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쾰른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이제 첫 경기 하이덴하임 상대로 오랜만에 좀 승리할 뻔했지만 결정력이 좀 좋지 못해 무승부를 거두며 여전히 이제 강등권에 위치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 크게 지금 부진하고 있는 그런 쾰른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역시 계속해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다름슈타트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도르트문트의 이제 전 경기 이제 다름슈타트 경기를 봤을 때 일단 뭐 산초가 일단 이제 복귀전을 치렀죠.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어시를 기록하면서 좀 측면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굉장히 좀 산초가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도르트문트에서도 이제 활기를 좀 많이 띠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제 좀 만들어 갔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 네, 바로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일단 점유율은 도르트문트가 더 우세할 것을 봐요. 그리고 지금 쾰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면 수비가 좀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한 쾰른 상대로 좀 도르트문트가 측면 위주로 좀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공격 역시 좀 도르트문트가 주도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자,
자, 그리고 뭐 이제 켈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리그에서 득점력이 많이 낮기 때문에 지금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강등권에 위치할 만큼 순위 또한 많이 낮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또한 많이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켈른이 현 상황에서 그래도 좀 기세를 탄 도르트문트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다소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도르트문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도르트문트 승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 요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켈른이 진짜 공격력이 지금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수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득점 양상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봤고, 그 다음에 세리에 경기 한 경기, 로마 대 이제 베로나 경기. 자, 일단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만치니, 은디카, 그리고 이제 크리스탄테 등 수비진과 미들진에 어느 정도 결정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감독이 또 바뀌었죠. 무리누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되고 나서 이제 로마의 레전드 미드필더였던 데 로시가 이제 감독으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이제 좀 데로시 체제 아래에서 첫 경기를 치른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감독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데로시가 이제 새로 부임을 했죠. 네, 이 데로시 감독님이 22에서 이제 23 시즌에 이제 2부 리그에 있는 스팔팀의 감독으로 선임이 되었어요. 네. 자, 다만 이제 거기서 이제 스팔에서 이제 감독으로 이제 부임을 했을 때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팀이 강등권에 있었을 만큼 많이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그로 인해 이제 경질이 되고 1년 쉬고서 이제 로마로 이제 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튼 좀 이제 1년에 좀 공백이 있다가 로마 감독으로 선임돼. 그럼 지금 데로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번 약간 좀 로마를 좀 잘 좀 전두지휘 할지는 살짝 좀 의문이 드는 그런 감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 좀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많이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좀 의문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이제 로마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전술 변화가 이제 좀 크게 있지 않는 이상 그냥 이제 평소처럼 좀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면서 좀 종종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수비를 하다가 좀 역습 위주로 좀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새 감독 체제 아래에서 어떤 식으로 좀 크게 변할지는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네. 자, 일단은 뭐 이제 사실 이제 뭐 데로시가 지금 2부 리그 팀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팔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내면서 경질이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믿음이 지금 크게 가는 감독이 아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데로시 체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좀 흘러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감독이 교체된 팀의 그런 좀 직후 경기를 봤을 때는 대부분 좀 좋은 결과를 냈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수단 분위기도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베로나와 로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체급차가 나고, 그리고 홈에서 로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극강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로마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로마 사이드 볼게요. AS 로마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햄무 도전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대 미럴 경기. 자, 일단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QPR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와포드 상대로 지며 현재 3연패 중이고 8경기 연속 승이 없을 만큼 큰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뭐 QPR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좀 수비에서도 종종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성적 또한 많이 부진하고 있는 그런 퀸즈파크 레인저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미럴 같은 경우에도 연승 가도를 달리다가 이제 최근 레스터시티와 미드즈브러 상대로 연달아 치면서 지금 연패 중에 있어요. 물론 뭐 이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는 좀 컵 경기다 보니까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미드즈브러 상대로 진 거는 미럴 입장에서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그때 좀 미드즈브러가 좀 뎁스도 많이 얇았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열세였는데 그런 좀 팀 상대로 이제 홈에서 3대1로 진 거는 좀 많이 뼈아프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네, 이것도 이제 뭐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나 봤을 때 일단 뭐 양팀 다 좀 측면 위주로 공격을 좀 전개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근데 이제 두 팀 다 약간 좀 컵백보다는 좀 높은 그런 좀 높은 크로스 비중이 더 크다 보니까 좀 더 약간 좀 측면에서 효율적인 공격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답답한 약간 좀 경기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도 지금 뭐 QPR에 비해서 미럴이 좀 더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약간 좀 기대치도 더 높고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 또한 이제 많이 QPR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좀 더 우세한 경기를 치를 팀은 좀 미럴이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미럴이 퀸즈파크 레인저스 상대로 거의 다 이제 이겼을 정도로 강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미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미럴 프랜승 볼게요. 미럴 프랜승의 2.5 기준으로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럴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경기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이제 승무패 경기들 이제 두 개 먼저 살펴봤을 때 발렌시아 대 빌바오. 네. 그럼 요거는 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발렌시아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요거 무승부 도전. 네. 이렇게만 뭐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리에 경기죠. 이제 우디네세 대 AC 밀란. 네,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밀란 사이드 그 대신에 고배당으로 요거는 햄무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르디비시 한 경기 알메로 시티 대 이제 시타르트. 요거는 시타르트 프랜슨 그리고 요거 역시 네,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챔피언십 한 경기 더 가져간다고 하면은 브리스트 시티 대 와포드 경기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요 경기는 와포드 프랜슨 그리고 언오바는 네,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승무패 관련 경기들 포함해서 그 외의 경기까지 이제 전부 다 마무리를 해봤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역적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